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저는 강남구에 사는 58세 박현아라고 합니다. 58세세요? 네, 네. 그렇게 안 뵈셔갖고, 진짜로 되게 오늘 화장도 안 하신 얼굴이신데, 네. 와,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요즘에 안면 지방 재배치라는 말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면지방 재배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래도 그냥, 저는 이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뭐, 있는 표현은 아니니까, 교과서에 나온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표현을 조금 말하긴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쓸 때, 네. 좀 많이 우리 부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안면지방 리밸런스가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네. 그래서 부장님이 그냥 안면지방 리밸런스란 말 대신에 그냥 네. 안면지방 재배치란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도 좀 해주셔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뺄 때 빼주고 채워줄 때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될까요, 부장님? 재배치.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근데 재배치란 말은 또 그렇잖아요. 지방의 어떤 원래 위치 자체를 약간 이동시켜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꼭 평면적으로만 생각해 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지방을 뺐을 때, 네. 또 한번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점을 얼굴에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네. 우리가 수술을 한다 그래서 네. 이 지방의 위치가 재배치되느냐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점의 위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네. 뭐 상우 좌하가 됐던 뭐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지방이 재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수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높낮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꼭 이거를,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점의 위치가 안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꺼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아예 이게 말은 안 된다라는 단어는 아니라,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지방의 어떤 뭐 안쪽으로 이동됐건 바깥쪽으로 이동됐건 그 점의 위치 자체는 뭐 이렇게 꼭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상우, 뭐 상하, 뭐 위아래, 뭐 이렇게 좌우, 뭐 이렇게 이동은 아니더라도 수평적으로, 내 쪽 방향이냐, 네. 외쪽 방향이냐, 이렇게 네.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넣어줄 거 넣어주고 빼줄 거 빼준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냥 안면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네. 이게 너무 어려 말하기가. 네. 네. 안면 지방 재배치를 하면 얼굴 주름 개선도 효과가 있나요? 저는 주름 개선은 많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요, 네. 이 우리가 수술하는 층 자체는 피부층에서 수술을 하는 건 맞아요. 네. 예를 들면은 피하 지방 흡입이라고 하니까 피부층 밑에 지방층이 있으니까 그걸 흡입을 해주는 거니까 네. 얼굴 지방 흡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겉에 있는 주름이라는 거는 아주 매우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 30대 분들도 이마주름이 있거나 뭐 팔자주름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눈가주름이 있거나 하면은, 이마에다 특히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50대, 60대, 많게는 70대도 있으신데, 70대에서도 뭐 이마에다가 보톡스를 맞는 대신에 네. 지방 이식을 하거나 혹은 필러를 넣게 되면은 이마의 주름이 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이마의 피부 때문이 아니라, 피부 밑에 들어있는 전두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눈썹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네. 당연히 피부가 접히면서 가로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요, 네. 가로주름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고 주름을 펴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보톡스 같은 주사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신경을 마비시켜서 근육 자체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네. 그로 말미암아서 주름이 펴지는 효과는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고요. 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조금은 이제 얼굴에 이런 뭐 꺼진 부분이 있다든지, 좀 뭐 이렇게 얼굴에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조금 볼륨감이 들어가면은 주름이 펴졌다라고는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면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주름의 현저한 개선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안면 지방 재배치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채워줄 거 채워주고 빼줄 건 빼준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점이라면 그거겠죠. 뭐 부족한 거는 보완해주고 오버되는 거는 조금 가라앉혀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도 얼굴을 뵙게 되면은 보시면 거울 한번 살짝 보셔도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쪽 부분을 좀 빼줄 거고요. 턱선 부분도 좀 빼줄 겁니다. 하지만은 봤을 때 오늘 여기도 꺼졌거든요. 네. 예, 여기가 들어간 만큼 얘는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얘는 좀 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귀족 부분도 좀 많이 꺼져 있어요. 이 살은 빼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턱이 옆에서 봤을 때도 턱의 전진 정도 나쁘진 않으신데요. 네. 조금 턱에다가 지금 마리오네트가 세진 않으세요. 그 마리오네트 세진 않으니까 세요. 별로 안 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로딩이 줄어들고 나면은 경과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또 마리오네트에다 약간 필러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점은 그거죠. 그냥 빼주고 더할 거면 더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